해방의 해 태어난 우리 해방둥이들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보았습니다. 또 정말 힘들었던 6.25를 겪은 세대입니다. 일제치하에서 광복된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들과 함께한 시간. 공군 조종사 출신답게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했었는데요.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는 트러스트,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관생도 후배들과 뜻깊은 만남도 갖고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격려하며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게 6.25 때 15기를 많이 격추시킨 그 항공기입니다. 저는 이것만 1,500시간을 아주 이 항공기를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감개무량하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소위 올드 타이머가 되었다는 걸 인식을 못했었는데 저 어린 사관 생도들을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또 오면서 68기 전역을 한다는 이런 것을 보고 내가 16기인데 참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 위의 강자, 자랑스러운 공군으로 살아온 해방둥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전역한 이후 처음 찾아온 모교 공군사관학교는 1985년 서울 대방동 캠퍼스에서 청주 캠퍼스로 이전했는데요. 넓은가 봐요. 넓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동안에도 다 버스로 이동하네요. 아, 그러면 좀 비행기에 가려면 비행기에 가려면 또 비행대 가려면 또 한 15분 이상 걸려요. 공군의 역사를 품고 있는 박물관. 영건평 260여 평의 수장고를 보유한 이곳 공군박물관은 공군을 대표하는 각종 항공기와 군사문화유산 8,000여 점이 소장되어 있고요. 공군사관학교 건립 때부터 생도들의 생활 변천사와 졸업 및 인간식 자료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동기생 이름이 여기 다 이게 있어요. 64명 졸업한. 여기 다 있네요. 여기 16기. 우리 저 제일 빠른 박성국. 여기 여기 박성국, 여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길수. 여기 양길수. 임정빈. 임 씨는 딱 하나야. 네. 나는 양 씨도 하나인데. 지금 현재 45명이 연락이 됐는데 45명. 네. 저희들이 일부러 저 앨범을 한번 그때 걸 한번 회상해 보시라고 저 수정구에서 가져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16회 졸업생들이었던 그 시절 추억을 꺼내봤는데요. 졸업사진은 47년 전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품은 늠름한 생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 사진도 있고 실제 훈련받았던 각종 사진들, 군사훈련이라든지 생도생활훈련 이런 사진들도 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자 했던 생도 시절.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안전한 비행과 전투 승리를 기원하고 고된 군사훈련으로 강인함을 키웠던 시기였는데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아련한 시간들입니다. 청와대 방문해서 유교사님도 만나고 했던 같이 단체로 유교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뒤에는 이제 우리 학사모를 쓰시고 찍은 사진들도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장님 박성국이 있구만.
그리고 65년 동안 공군 사관학교를 이끌어온 분들. 졸업할 때는 우리가 졸업할 때 역대 교장들의 모습입니다. 입교할 때는 장지량이에요, 장지량. 근데 여기 나는 면접을 여기 봤다니까. 면접은 받고, 그다음에 장지량 총장님이. 졸업할 때는 총장님이셨더라고요. 아니요, 입교할 때 총장님. 여기 우리 졸업할 때 이 양반이 김교장입니다. 그 김두만 소장도 참모총장이 그때 당시 4학년 졸업할 때 교장. 교장도 36대인데 합참 차장도 36대 차장이에요. 상화 생도 때에는 교장님이라 그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와의 갭이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었는데 제가 막상 되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던데 오늘 막상 이렇게 또 선배 교장님들하고 또 후배 교장들 이렇게 같이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세월이 흘렀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한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상한학교 교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군 생활을 40년을 정말 명예롭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저 자신 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을 갖습니다. 공군의 특별한 역사를 가진 F-5LD 항공기. 우리 조종사들이 오키나와 가가지고서 짧은 기간 동안 저 하루 이틀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바로 대구 기지로 현해탄을 건너서 날라와서 대구 기지에 와가지고 그 출격을 바로 했던 그런 항공기입니다. 특히 여기 F-50 모스탕에 그 신념의 조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요거를 쓰게 된 장본인이 딘 헤스 대령 한국전에 와서 목사로서 아주 큰 배품을 베풀었죠. 우리 고아 천여 명을 갖다가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수송을 해서 정말 고아들의 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신념의 조인이라는 그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는 둘러볼 곳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공군 생도들이 비행훈련을 받는 모의 비행훈련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그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처음에 사관학교 입교를 하면은 비행 적성을 평가해서 그 적성이 평가된 그 적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량을 좀 향상시켜서 우리가 비행훈련에 입과해서 훌륭한 조종사가 되는데 큰 기반이 되는 이런 곳입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T-103 항공기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컴퓨터를 가지고 실제 비행기와 똑같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타보시면 시뮬레이터는 의자에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의자의 느낌만 안 오고 앞에 있는 이 지도, 그림으로 그 비행 모양을 똑같이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 너무나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조종하는 거와 대략 한 90% 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40년 전 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최신식 비행훈련 장비인데요. 호기롭게 훈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플랩입니다. 플랩. 그래서 여기 앞에를 이렇게 잡고 이 좌석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동그란 거 두 개 있는데. 이거 하니까 오늘 청주 비행장 가서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비록 가상이지만 20년 만에 다시 앉아본 조종석.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잘해. 추락하잖아. 이게 크래시했어. 아이고야 이게. 이거 이제 크래시해서 전투기 타듯이 지금 뛰면서 스무스하게 타고 올리면 됩니다. 스무스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마음만큼은 벌써 하늘을 날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트림 뒤로. 참 어려우시죠? 네, 해보니까 또. 네,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빼시면 됩니다. 아니, 벌써 넋스렀어? 넋스러셨어, 지금. 아니, 레드 플래그에 지금 에이스 조종사께서 지금. 오케이. 네, 조금 더. 좀 더. 네, 기다리십니다. 좀 더. 아이고. 참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드시게 이제 지금 야, 이거 아주 비행기 진짜 탄 것 같아. 비행기 한번 타신 겁니다. 이거, 예. 아이고. 장군님, 예. 대형 사고를 치셨어요. 네? 이륙할 때는 이 감을 못 잡아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어요. 크래시했고 비행기 시간이 한 4,000시간을 탔고 비행기 교환을 했는데도 오늘 한 20몇 년 만에 지금 처음 타보니까 처음 타는 것 같아. 이륙할 때는 오히려 힘이 들었고 착륙운이 조금 감이 온 것 같아. 40년 전에는 사진으로 낸 조종 기계판을 보면서 조종 순서를 수없이 외우며 훈련을 했었는데요. 요즘 생도들의 전문적인 비행 훈련을 보니 감탄이 나옵니다. 아, 저 불빛 됐는데. 예, 맞습니다. 파이널 스피드는 약 160km입니다. 160km나 돼? 가상 비행 훈련이지만 실전처럼 진중하게 임하는데요. 후배들이 이런 특화된 비행 훈련을 받으며 조종 능력을 키운다니 뿌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 네. 엑셀런?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내리셨는데? 응? 어떠세요? 아, 아주 오래간만에 비행하니까 정말로 감개도 무량하고 시원하네. 오래도록 기억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습니까? 이륙하면서 창문까지 다 했어. 다 했습니까? 아, 우리 이륙하면서 박선 장님은 옛날 전투기 타듯이 막 흔드시니까 비행기가 막 미쳐 따라오지 못해갖고 우리 저 대선배님께서는 옛날에는 정말 비행기의 귀신이었습니다. 네? 레드 플래그를 수료하시고 우리 전투종사를 가르치시는 교관님이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비행기의 귀신이신데도 한 몇십 년을 쉬시다가 한번 타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그렇지만 이 타면서 비행기가 똑같은 모양을 타니까 비행기 탄 거와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생도들 교육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대령 덕분에 오늘 아주 좋은 비행했습니다. 하늘을 비롯해 우주까지 바라보는 공군사관학교 천문대에는 60cm급 카세그레인식 우주 망원경으로 생도들에게 천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공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15점의 천체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공군은 우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훌륭한 인재 양성에 힘쓰며 우주 작전 계획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천문대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공군의 우주작전 4대 교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우주 감시에서 망원경으로 우주물체를 감시하기 때문에 공군의 천문대가 있고 그것 공사천문대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곳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의 비행교육대대를 찾았습니다. 학교의 상징, 용맹한 기상의 독수리 마크를 다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마우라도 한번 하십시오. 예. 마우라 참 이쁩니다. 빨간 스카프까지 착용하며 조종복장을 제대로 갖춥니다. 제212 비행교육대대는 조종사들의 요람인데요. 처음부터 올바르게라는 신념 아래 4년 동안 비행 실력을 갈고 닦는 곳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고 특히 여기 또 옛날 저와 같이 비행을 늘 같이 하던 우리 이태현 교수 같은 분들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옛날 지금 그 비행할 때 그 생각이 그대로 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까 시뮬레이터 한번 타봤지만은 조금만 하면은 바로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투종사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이 하늘을 나르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감회를 다시 느낀 수 있었습니다. T103 항공 실습기에 올라봅니다. 요즘 비행 훈련에 관해 궁금한 점들도 꼼꼼히 물어보네요. 꿈에나 앉아봤던 조종석에 다시 오르니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셨겠어요? 기억나세요? 뭐 어떤 비행기 그럼 속도 뭐 한두 개만 타시면 되지 않나요? 시뮬레이터를 타보니까
탈 것 같더라고요. 원래 속도가 적기 때문에 여유가 많아서 아까 해보니까는 할 수도 있겠다. 한 두세 번만 타면은 다 탈 수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비행교수와 학생 조종사들이었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후배들인데 한번 교육 한번 지침 한번 시켜봐. 이분들 이제 조종 학생들의 교관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저분들의 교관이 우리들이었다고. 항상 여러분들 그 뇌리에는 safety is paramount라는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 안전의식은 여러분이 조종복을 입고 있는 한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지상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후배들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지킬 그 미래의 그 커다란 그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지금 소위 중위로 보지 않고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용사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걸로 들어보니까 확실히 선배들보다는 후배들로 내려갈수록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한테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청출어람이라고. 청출어람인 것 같아. 양중대도 그때 잘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기본을 잘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뭐 선배니까 딱 스케줄 보더니 그때는 저런 게 아니고 지우잖아요. 지우고 딱 자기 이름 써니까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맨날 나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건 줄 알고. 대은대 너 그렇게 늙었죠? 주름살이 어떻게 나오는 저도 환갑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광복 후 순환의 시기를 이겨내며 공군 조종사로 살아왔던 해방둥이들.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날이었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영원한 공군입니다. 우리는 전후에서 찾은 곳은 청주대학교. 육군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인 만큼 곳곳에 군사 무기들이 반겨줍니다. 의젓한 예비 장교들을 이끄는 수장. 군사학과 학생들이 말하는 그는 어떤 분일까요? 특별히 부담스럽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다가오려고 하셔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밌게 말도 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우리랑 함께다. 같이 어울리는 게 좋죠. 학생들과 허물없이 눈을 맞추는 사람. 항상 군 발전에 앞장서는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박효성 교수의 남다른 군사랑을 만나봅니다. 2011년도에 개설된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박효성 교수의 연구실. 그는 2005년 육군본부에서 교육계획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중기 복무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군사학과 개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군사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었죠. 군사 이론들, 군사 사상들, 무기 체계나 운용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그래서 군사학이라는 것이 학문 체계가 돼야 결국은 연구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관련된 인력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거 대학, 일반 대학에도 군사학이라는 학과를 만들면 결국은 저변으로 군사학을 배우는 인재들이 많아지잖아요. 박효성 교수는 187명의 재학생을 훌륭한 군사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수업은 군사학 개론 시간. 6월 15일 교육 축하 있는 거고 종원 49명, 여행 부 운전 49명, 교육 끝. 쉬어. 오늘 주제가 군사 전문가인데 왜 전문가냐? 리더십에서 전문가잖아. 뭐가 전문가냐? 이게 전문가. 여러분들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리더는 누굴 관리하느냐 하면 또 사람을 관리하는 거야. 전쟁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자. 전쟁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겠어? 이기는 거지. 싸우면 이겨야 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야. 전쟁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 용감무쌍한 워리어 전투원들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더랍니다. 오늘은 영혼을 지도하는 리더십에 관한 발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입학 당시 어떤 동기들로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데요. 미국 메가더 장군부터 패튼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발표하면서 병사를 이끄는 장교의 자세를 알아갑니다. 작전의 암호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박효순 교수는 학생들의 발표를 어떻게 봤을까요? 1학년들이 한 학기 때 제일 적응 못하는 게 이제 군사 용어거든요. 이 군사적 용어가 어려우니까 처음 한 학기가 제일 힘들긴 하지만 차츰 이제 레벨업되죠. 오늘 봤을 때는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고 이제 발표하는 것도 이제 군사 용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아주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죠? 네. 27년간 군에서 근무한 시간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군사 이론과 군생활 경험을 전수해 주는데요.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상당히 좀 개방적으로 수업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업하실 때 되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뭐 동영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셔서 상당히 괜찮은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보다 좀 더 재밌으시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런 교수님입니다. 박 과장님께서 물론 수업도 재밌게 하시는 점도 있지만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의 반응도 함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표를 준비해서 저희가 수업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들을 보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그런 점들을 많이 기회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박효준 교수의 가르침은 항상 교훈과 보람을 얻는 수업입니다. 자, 대단히 네. 청주대학교 군사학과에는 박희성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밴드 동아리가 있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격을 따지지 않는 곳. 드럼도 제자들에게 처음 배웠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수님 처음 드럼 치실 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혼자 속으로는 과연 될까 했는데 교수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연습량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빨리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잘 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깝다면 한없이 가까운 사이인데요. 같이잖아요. 우리랑 함께다. 그래서 뭐 교수고 학생이고 떠나서 같이 한마당 또 같이 어울리는 게 좋잖아요. 저도 젊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제자들의 재능을 항상 응원해주는 박희순 교수의 군생활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포병장교로 인간했습니다. 포병장교로 인간을 해서 포대장, 포병들은 포대장이라는데 포대장은 저 백두산 부대. 1983년도에 백두산 부대로 인간했었는데요. 장교로서 첫 근무를 했던 그곳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양구라는 데는 지금의 광주죠. 광주 상무대에서 저희 그 관사까지 이사를 오는데 11시간을 왔대요. 근데 내리는데 눈이 퉁퉁 부르텄더라고요.
엉엉 울고 온 거죠. 가도 끝이 없는데 털털거리고 들어오니까. 동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형이었던 강원도 양구. 깊고 깊은 두메 산골을 끝없이 올라가서야 백두산 부대 예하 승리포대와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포대장 올라가겠습니다. 신고를 드리니까 딱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무기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좁혀졌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바로 그거야. 사람이 중요하지. 네 포대원이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 가지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승리포대에서 포대장을 하며 만난 포대원들과 친형제같이 지내며 열악한 환경과 고된 훈련을 전우회로 이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포대원들이 25년째 지금도 계속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았네? 다 들어오네. 포대장님이세요. 어떻게 안 깎았죠? 25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전우들이 승리포대에 방문했습니다. 사초! 구선수 1번, 2번, 4번! 정파 일치라! 일치라! 병강 둘, 둘, 3, 2, 1, 쏴! 삼파파고 이상모! 말씀. 박효성 교수와 승리포대 전우들의 특별한 인연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